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감사, 또 뭐 동료 교수님들, 예,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모토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 자원들이 부족하지만 교육 자원은 강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의 교육질도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자산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제 삶을 일조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앞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가슴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변화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은 사랑, 인격적 대우, 교수가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면은 그 지식 전달뿐만 아니고 지식 체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는 꿈이나 인격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수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 혹은 리더십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변화. 내가 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그와 동시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장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교육관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강의식입니다. 네. 토론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과목 자연과학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희들은 이제 강의를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신경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 책이 거의 1000페이지란 말이에요. 사실 한 학기에 이 1000페이지 강의만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신경과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새로운 최신 지식을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런 교과서 이렇게 바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깊이 집에서 공부하고 안 하면은 토론식이 이끌어가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강의 분량이 많고 토론을 하기는 강의 시간이 좀 짧고, 그렇게 저는 강의식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교과서 분량들이 나오는데 제가 7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 또 여러 이제 광주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휴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교과서 다 배울 수가 없었고, 또 그럴 때가 아니어도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생물의 어떤 부분에 강의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 한 15챕터 정도가 있는데 한 반텀 정도만 가르치고 이제 나머지는 스킵. 이 상태로 제가 유학을 갔는데요.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교과서 저자들이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신경과학이라는 교과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고, 기본 지식을 예를 들어서 15챕터다, 20챕터에 해놓았을 텐데, 이걸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원하는 부분만 가르친다거나, 전체적인 맥락 없이 가르치게 될 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겠다. 제가 유학 시절 경험을 하고, 한국 돌아가 제가 교수가 된다면은, 전체를 다 못 가르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4분의 3, 5분의 4는 커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식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예. 제가 경북대학교 오고 이제 28년째인데요.
지금까지 28년 오면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뭐, 의예과다, 치예과다, 수예과다, 뭐, 생물학과다, 이제, 그냥 모든 과목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 리포트 하나만을 쓰게 합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What is life? 라이프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삶, 생명이란 무엇인가도 되지만 이제 철학적으로 삶.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란 뭔가, 생물학적으로 생물이란 뭔가, 이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걸 머릿속에만 정리하지 말고 한번 글로 적어보자. 이거 만일에 이제 신문사에서 라이프란 뭔가를 얘기할 때 뭐를 적을 수 있겠는가? 그걸 적어보자. 생명에 대한 어떤 의미, 이걸 뭐 생물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란 것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이켜보라 그래요. 이제 한 달에 한 장씩 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를 9월에 내라 그러면은 자기의 과거 10월, 현재 11월 이렇게 내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전체적으로 산 경험이 한 10년 정도 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in general 외국 학생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다. 자기 삶에 대한 성찰들이 너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에 양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과거, 현재 한번 글로 적어보고 그걸 리포트라 내라 그러고, 특별히 이제 네 번째 부분 그 미래에 대한 걸 본인이 글로 적으면서 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건가. 가장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4번 본인의 어떤 꿈, 비전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의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보면서 꿈을 좀 설정해 봐가지고 대학 시절에 보다 보람된 현재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설정해 보라고 리포트를 내고 있고, 근데 그런 리포트를 읽고 난 후에 이제 학생들 보고 일부 학생들 상담을 하고, 네 현재 이렇게 살면 네 장래 꿈들이 조금은 불확실할 수 있다. 현재 삶 좀 고쳐라. 네가 이렇게 미래에 자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경북대학교 정도 오면 이런 미래들은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꿈들을 심어주게 한 이유입니다. 일단 이제 PPT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PPT로 강의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해 보니까 PPT 강의가 학생들에게 간단하고 좋지만은 학습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생물을 하다 보니까 모델들이 많이 필요해요. 뇌다, 뭐 심장이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실물들도 좀 가지고 있으면 사람 뇌다, 뭐 이런 거 이제 있으니까 그런 활용하기가 좀 문과 교수님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유튜브가 요즘 많이 이제 대세인데, 저는 유튜브에 이제 미리 제가 보고, 유튜브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나면 좀 검증된 그런 유튜브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한 학기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 거 말고 한 5분 내로 들으시면 돼요. 사실 이제 교재는 예를 들어 신경과학, 제가 가르치는 다른 과목 이런 부분에 좋은 외국 책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라이팅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쓴 책들이 깊이나 분량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영어 교재에 대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 번역에 참석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영어 교재를 쭉 썼는데 그 강의 평가 때 학생들이 교수님 영어가 너무 어렵다. 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도 접하기 힘든데 영어 따라가기 너무 힘든다. 제가 그 강의 평가 나오고 이후부터는 이제 번역한 한국어 교재를 제가
이 대학교 살면서 한국 교재 쓸 거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학생들 몇 명이 이제 그런 의견이 있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글 교재 책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유튜브는요, 선생님 드라마를 TV 보는 것하고 라디오 듣는 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라디오 듣는 게요, 상상력도 키우고 학습 효과는 더 있습니다. 더 집중력을 키우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유튜브 공부하잖아요.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아니,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리딩 하는 것보다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프린트된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매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저는 교과서를 아예 띄워요. 교과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제가 띄우고 여기에 핵심이 뭔지를 제가 미리 이제 형광 마크를 다 칠해놓고 중요한 부분은 또 빨간색으로 칠을 또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잡아주고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읽게 만듭니다. 단순한 이제 PPT나 이게 아니라 노트가 아닌 교과서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리딩이 이렇게 단순한 동영상 매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신경과학을 하니까 뇌과학 입장에서요 학생들에게 지식 습득 학습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교과 자체를 그냥 화면에 띄워서 리딩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신경과학 교재가 챕터가 25 챕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좀 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5챕터 정도는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4를 가르치죠. 첫 강의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내가 왜 빼는지를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줘.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과학에서 이제 의식이란 뭔가 이런 챕터가 있어요. 이게 사실 확립되지 않은 이론이고 학부 수준에서 배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수준이니까 요런 아주 확립되지 않은 부분 몇 개를 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확립된 이론들이 있는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우선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르칩니다. 요 챕터의 핵심들은 요런 부분들이고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챕터에 더 많이 집중되거나 덜 집중되거나 하지 말고 좀 비중은 비슷하게 두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한 20챕터 정도를 커버를 하고요. 최신 지식은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예를 들어 신경과학을 가르치면 이제 치매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기억이다, 잠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올해가 2021년인데 2021년 자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한 또 최근 핫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최신 논문들 갖고 오죠. 그래서 이제 모든 챕터에 다 갖고 오는 거는 결코 부족하고요. 시간이 안 되고 핫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최신 논문들 몇 가지 인용하고 학생들 읽으라고는 그러지 않고 여기에 이런 제목들, 이런 저널에 나와 있고 핵심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교과서에 부족했던 부분들 붙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별 반응은 없는데 저는 수업 한 10분 전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수업이면 2시 50분 정도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면서 학생들 질문할 수 있으면 이제 하도록 하는데 별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는 제가 먼저 안 내려오고 항상 교실을 벗어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나중에 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생들 질문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연구 질문은 이제 항상 학생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은 따로 시간 약속 정하지 않고 지도학생 이외에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메일로도 주로 받고 있는데요. 긴 질문들 제가 메일로 답하기 너무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학생 질문하는데 그걸 일일이 또 라이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구실에 와서
질문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전공에 대한 따로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안 내고 이제 오리지 라이프에 대한 그 리포트만 얘기하고 리포트 읽고 난 후에 이제 학생들에 가서 이제 뭐 이런 학생들 이름 공개할 수 없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좀 삶의 조금 태도 조금 바꾸면 좋겠다. 뭐 옛날에 술만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또 어떤 학생 보면 나는 뭐 중고등학교 때는 그 상위 클래스였는데 고3 때 잠깐 놀아서 뭐 소위 말하는 뭐 S대학 못 가고 경북대학 가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리포트도 읽었는데 누구나 인생에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면 경북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네가 원하는 꿈들 다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피드백은 안 했지만 오리지 라이프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황스럽게 대처했습니다. 비대면 수업 굉장히 힘들었고요. 비대면 수업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마이크 소리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최신 마이크로 또 막 급하게 구입해서 바꾸고. 저는 비대면 수업 하는데도 강의는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 긴 시간 또 어쨌든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대처한 건 없고, 어쨌든 비대면 수업에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덜 집중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유머 얘기를 하고요. 비대면 수업은 사실 학생들이 수업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체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끝부분에 과제를 내잖아요. 그 과제들은 사실은 이 학생이 수업 안 듣고도 풀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뭐 교과 잠깐 보면 되니까. 중간에 그걸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중간에 조크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조크는 뭐였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도대체 강의 안 듣고는 그 조크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한번 학생이 강의 참여를 어쨌든 시키려고 노력해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 나중에 면담을 해보니까 비대면 수업이 참 효과가 없는 거고 저는 이번 학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 지침을 따라서 모든 과목 어쨌든 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으로 훨씬 나으니까 모든 교수님들 아마 어려워하실 것 같고 저도 어렵고 힘든 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막 좋은 대처 방법들은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됐잖아요. 어쨌든 모든 강의는 이제 자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녹화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녹화, 예를 들어 오늘 수업 같은 어제 정도 녹화를 다 해서 다 올렸고 작년에 했는 거 올린다거나 이런 건 없이 그렇게는 진행했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인문대 쪽에 이제 인문사회대 또 경영대 쪽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어서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 플립드 러닝에 참여를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토론을 했는데 뭔가 제가 이제 플립드 러닝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걸 한번 저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인문대 교수님들하고는 저하고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일단 그쪽 교과서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이거를 자연과학 분야인 저에게 일단 자연과학 분야가 이렇게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한 학기 동안 배울 지식의 양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참여해 봤지만 그거를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험 치기 전에요. 학생들에게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유형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시험지는 앞뒤 2장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워러스 프라이즈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험 유형 트루 앤 폴스 나올 거고 단답형 나올 거고 멀티플 초이스 나올 거고 또 그림 그리는 거 나올 거고 길게 쓰는 거 나온다. 이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 방향을 반드시 유도를 하고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작년하고 다르게 시험 유형을 바꿨다 이런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시험 유형 얘기를 하고 시험 치고 학생들이 나오면은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연구실에도 답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이제 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교수님 제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서 토론하고요. 학생들 시험 칠 때 저는 비밀번호를 넣으라 그럽니다. 네 자릿수로 본인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적어라.
그러고 난 후에 안 적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개 안 하고 비밀번호를 적는 학생들은 그 비밀번호로만 성적을 공개를 하죠. 본인만 알죠. 예를 들어서 50명 수업 들었는데 50명의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하고 성적 공개하고 순위 이제 네 성적이 지금 30% 이내다, 뭐 50% 이내다. 평균 얼마? 그 다음에 본인 성적, 석차. 이걸 미리 공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본인의 성적을 보고 답지도 봤으니까 본인 생각만큼 들지 않는다. 혹은 이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제가 며칠간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연구실에 와서 이제 선생님께 얘기하면 제가 답지하고 문제제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하고 다시 매겨서 이제 보고 본인의 점수가 흡족한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의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대면에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대면 수업하고 그럴 때 학생들 학교 자주 올 때 기말 시험 치고 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결, 리포트 점수를 전부 합산한 성적을 갖고 밖에다가 비밀번호로 공개를 하죠. 그리고 니는 A다, 니는 B다. 어떤 학생은 당신은 미안하지만 CD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그 학교에 컴퓨터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본인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연구실 찾아올 수 있고 선생님 성적 다 공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신경과학 과목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여러 질병들을 극복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또 학생들에게서 나중 일이잖아요. 자기 같은 지금은 학생이 20대고 자기 뭐 연구에 몰입하는 거는 30대, 40대고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이제 현재 내 생활에 이 지식을 어떻게 이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경과학 수업 시간에 우울증 이렇게 배워보게 되면은 자 우울증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는 이런 부분이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현재 20대인데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혹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울증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병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햇볕이다, 음식이다, 운동이다 이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오래 안 걸리거든요. 현재 생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뭐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 이게 치매는 사실은 뭐 개인에게서 60대 이후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나가면은 60대 이후에 좀 괜찮아질 수가 있겠는가? 이러니까 이제 교과서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갖고서 현재 내 생활에 적용시켜 보자. 그럼 너네들 삶의 패턴을 이렇게 조금 바꾼다면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얘기들을 지식을 갖고 이제 라이프에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다는 안 되거든요. 많은 지식들 중에서 다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생들 공부나 또 기억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억을 좀 전가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또 푹 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교과서는 없더라도 신경과학을 하다 보니까 뇌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을 좀 더 실제 생활을 좀 더 푹 잘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사실 한국에 올 때에 28년 전 1994년인데요. 제가 사실은 서울에 스카이 대학 쪽에 하나 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이제 지원을 다 했는데 사실은 두 군데 다 해서 이제 임용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실 갈등을 조금 했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가. 제 모교가 경북대학교인데 여기 와서 제가 교육에 인생을 투자할 건가. 연구는 조금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아니면 서울에 가서 그 대학 중에 하나에 가서
내 인생을 좀 더 연구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고 난 후에 연구를 조금 못하더라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내 모교에 가서 내 제자들에게 대학 다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다면 무슨 꿈이든지 이룰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경북대학교 왔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꿈까지 한 번도 없고 또 집도 너무 가난해서 대학 공부도 뭐 힘들게 했는데 유학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경북대학교 정도 오면은 이미 우리 뇌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꿈을 가지든지 지금부터 노력하면은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자원 부족하고 좁은 거의 섬나라 아닙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는 북한하고 막혀 있으니까 이 좁은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봐라. 세계에서 얼마나 우뚝 서 있냐. 전부 다 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육에 나도 동참하고 있고 너네들이 교육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변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변화될 거고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기 때문에 교회가 온 힘을 쏟을 테니까 잘 따라와서 꿈을 이뤄 나가라.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교육을 통한 한국의 미래, 그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이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의무감 전혀 없는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너희들 인격 존중하고 너희들 장래에 관심 많고 지금 온 사랑 부어서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학생들 많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교육에 임하고 있고 퇴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가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